안녕하세요. 빨강 더블 체크맨 곽 부장입니다. 최근에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엄청나게 다이나믹하게 상승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 머니투데이 방송에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는 코너에서 이 두산중공업이 주가가 상승이 가능한 것은 이 두산그룹의 적극적인 구조 조정에 대한 노력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이렇게 좀 강하게 올라와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이 지금 제목을 이제 바람이 부는 날 유중 이런 타이틀을 좀 달아놨는데 사실 제가 2000년도 그 2000년도에서 그 2010년 한 10년 정도까지 모 대형 여의도에 있는 증권사에서 이 부실 채권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에 또 채권자로서 법인을 대리한 채권자로서 참여를 해서 모카웃이라든가 법정관리, 기타 부도, 그리고 종금사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채권 회수 작업을 진행했고 기업들이 정당한 회생을 하기 위해서 이 사회적 가치가 기업을 없애는 것보다는 살리는 게 사회적 가치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또 찬성의 한 표를 던지는 그러한 일을 좀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국가보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반복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가 있었을 때는 당연히 이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위기라는 것은 나라에 대한 위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에 대한 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이 기업의 입장에서 위기가 왔고 그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서 나라가 도와주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다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두산중공업을 갖고 계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연 지금쯤 투자해서 괜찮을까? 이런 고민을 또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람마다 투자에 대한 의견은 각각 다르겠지만은 제 입장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선택은 뭐 각자가 하는 거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그림을 좀 펼쳐놨는데요. 예, 우리 입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베팅 할 것이냐, 베팅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어, 지금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그 상당히 주목받는 거는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풍력, 해상 풍력 사업 덕입니다. 요것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두산이라고 마크가 나오죠. 그런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좀 읽어보면은 두산중공업 3조 자구안, 그죠? 3조 자구안, 두산중공업이 올라가는 이유가 두산중공업의 3조 자구안, 이거 하나 하고요. 예. 적극적인 구조조정에 임한다는 거죠. 해상풍력 사업. 이 두 가지 덕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추가되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유상증자, 퀘스천 마크.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핵심 단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해상 풍력 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중점을 둔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에 따라서 두산중공업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12기가와트 규모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해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내놨다. 두산중공업은 해상풍력 발전을 2025년까지 연 매출 1조 원 이상 사업으로 키우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 이제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 또 이에 발맞추어서 두산중공업이 포부를 밝힌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최근에 강하게 좀 주목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 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두산중공업이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가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면은 이 두산중공업의
그 근로를 하시는 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직장을 잃게 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수입원이 없게 되면은 굉장히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죠. 활동이 위축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사회적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단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두산중공업을 돈을 회수를 하기 위해서 그냥 팔 거 팔고 해체시킬 거 해체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고민을 해봤더니 아닌 것 같다. 두산중공업을 정상화시켜서 채권을 회수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할 것 같고,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없애는 것보다는 유지 이상을 시켜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통상 워크아웃 기업이나 예전에 보면은 법정관리 기업이나 기타 부도 기업, 종금사 쭉 있는데 요즘은 다 기업 회생 절차라고 하죠. 통칭해서. 그래서 지금 채권단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두산중공업을 바라다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경영 정상화 중간 평가를 했는데 상당히 합격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산업은행은 3일 두산중공업 경영 정상화 관련해 매각 대상 자산도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전년 대비 수주 증가 등 우호적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코로나19 사태로 급격한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을 받아 경영 정상화 작업 진행 중이다. 산은에 따르면 두산은 현재까지 자산 매각 등 자구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클럽 모 CC 매각 완료를 함에 따라서 산은 수은이 지원한 긴급 운영자금 일부를 상환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긴급 운영자금 일부를 상환했다. 또 두산타워, 두산솔루스 등 매각 대상 자산도 계획대로 매각 중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권단은 두산중공업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이 두산중공업이 약간 비협조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면은 계속해서 기업의 회생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두산중공업이 과거의 IMF 시절에 기업들에 비해서 다른 점 뭐냐면은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자산을 매각하겠다. 예. 그리고 자산 매각해서 자금도 일부 상환했다. 그리고 새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돈을 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회생이 가능하고 희망이 보인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바, 9, 10 등 대형 수주와 하반기 유력 프로젝트를 감안할 때 전년 대비 수주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코로나19 이후 동결된 시장 차입금의 조달도 일부 재개되고 주가도 크게 상승해 우호적 시장 환경이 조성됐다. 코로나19 이후 동결된 시장성 차입금의 조달, 요런 단어가 조달. 예, 투자 포인트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현재 주가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 풍력 관련된 그린 정책 관련된 부분이 주목받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 정상화 진행이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중, 자본금을 늘린다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이 두산중공업을 보는 시각에서는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부채 비율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부채 비율이 이렇게 과거에 빠졌다 올랐다가 빠졌다, 최근에 이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채 비율이 낮아져야만이 두산중공업이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유동 비율이 그러저러한데요. 유동 비율이 올라가지고 부채 비율이 내려간다면
두산중공업의 회생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다시 살 수 있는 거죠. 불안감 없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을 바라다 보시는 것은 회사가 뭐 매출이 얼마큼 나오니 수익이 얼마큼 나오니 이것보다 가장 우선시되고 더 중요한 것은 재무적 안정성이에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떨어지고 유동 비율이 높아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수익성도 앞으로 개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풍력 관련된 해상 풍력 관련된 일이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가미가 된다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뭐 성장성은 현재로서는 향후 매출이 더 증가하고 수익이 더 증가돼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5월 달에 18,000 하던 주가가 2,395원까지 빠졌어요. 큰일 났다. 회사가 돈이 없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채권단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채권단이 그럼 구조조정안을 가져와 보세요.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하겠습니다. 해서 사인을 해줬고, 두산중공업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줬어요. 경영정사 진행 차원에서. 그래서 주가가 다시 이렇게 올라와 주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 맞물리면서 주가는 급등을 한 거죠. 자, 여기에서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가 누구죠?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입니다. 네. 굉장히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근데 좀 더 냉정하게 돌아와서 두산중공업의 현재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매출과 수익성은 X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과 차트는 너무 좋습니다. 느낌 오시나요? 성장성과 수익성은 현재로서는 뭐 X는 좀 그렇고 세모 정도 완화해서 세모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급과 차트는 너무 좋아요. 저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이 주도해서 두산중공업이 상승을 했다면 평균가를 보니까 만원 조금 안 돼요. 9,700원 정도.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수급적 요소를 최근 중기적 관점과 단기적 관점에서 봤더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5일간 시총 대비해서 0.78 크게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중기적으로도 엄청나게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가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0.46. 굉장히 규모 있게 산 거죠. 중기적으로 1.9%나 샀어요. 근데 합산 개념으로 봐도 외국인 기관 둘 다 외국인하고 기관 양매수가 단기간 내에 그리고 중기적 관점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가 와, 정말 앞으로 좋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수급적인 내용을 조금 더 간단히 풀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적인 면은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굳이 해석을 안 해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차트죠.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은 최근 5일간 뚜렷한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 달 기준으로 순매수 상태입니다.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기관은 일주일간 뚜렷한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뿐만 아니라 최근 4주간 기준으로 볼 때 매우 강한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주도에 의해서 주가 올라온 거죠. 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어제죠.
어제는 어떠했는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금액 단위로 해서 제가 늘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이 세력의 매수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1억 이상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세력 매도의 숫자, 예,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1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순매수 누적치를 보니까 3천만 원 이상 순매수 누적 수가 매수가 더 많아요. 5천만 원은 매수가 더 많아요. 1억 이상, 1억도 매수가 더 많습니다. 1억 이상도 매수가 더 많습니다. 상당히 수급적으로 유입이 됐다는 거죠. 하루치만 본다 하더라도.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의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차트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주봉상 개념으로 해서 차트를 열어놨습니다. 왜냐하면은 흐름 봐야 되니까. 주가가 2017년도부터 꾸준히 이렇게 빠졌어요.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중기적 추세를 잡았습니다. 중기적으로. 이제 중기적으로 추세를 잡았으니까 주가가 올라가겠지. 뭐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사도 무리 부담 없다. 뭐 빠지면 더 사면 되지. 과연 그럴까요? 자, 일관상 개념으로 좀 보겠습니다.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3월 달에 저점을 찍고 무려 2395원인데 주가 최근에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습니다. 회사가 어려웠습니다. 회사가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채권단한테 얘기했고 채권단이 지켜보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의 거린 누질 정책과 맞물려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채권단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2390원 하던 주가가 13,000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두산중공업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리고 두산그룹의 입장, 여기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한 주당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뭘 생각할까요? 회사가 재무적 안정성이 좀 결여가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회사 계속 매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의 알짜 회사를 매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네,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유상증자입니다. 두산중공업 입장에서 자금을 엄청나게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은 유상증자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IB 관계자들이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예상했는데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IB 업계 관계자는 코스피 지수도 거듭 연고점을 돌파하는 등 증시 분위기 자체가 뜨거운 것도 두산중공업 주가를 받쳐주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지금이 유상증자에 나서는 데 있어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다라고 IB 관계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대 주주인 두산이 두산중공업 유상증자에 참여할 자금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돈이 있다는 거죠. 두산이 돈이 있고 두산중공업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매물로 내놓았던 두산소루스, 두산타워, 두산건설 등의 인수자가 정해지면 대규모 현금 확보를 눈에 두고 있습니다. 두산은 현재 두산중공업 지분 44.8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IB 업계에서는 두산이 두산중공업 유상증자에 배정받은 신주를 모두 매입하려면 3천억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말 다 무슨 얘기죠? 주가도 이제 많이 올랐고 한 주당 보상받는 금액도 크니까 유상증자를 고려해서 빨리 부채 비율을 낮추고 재무적 안정성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는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많이 올랐으면은 이익실현 좀 하시고 위험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경우에 따라서 유상증자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뭐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자 입장이라면은 절반 정도 매도하고 절반은
추세 대응하는 전략도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관전하시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 NPL이라는 부실 채권을 10년 이상 이렇게 관리한 뭐 론스타와의 관계라든가 또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공사와 관련돼서 함께 일을 했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맞든 안 맞든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부담스럽다. 퀘스천 마크. 이렇게 곽 부장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무료 카톡방을 통해서 주식에 대한 좋은 투자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함께 공유하고 좋은 투자 성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